연초만 해도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었고 그때는 사실 채권 대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거꾸로 되어서 사실상 채권과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큰 차이가 안 나는 상황까지 좀 벌어졌거든요. 일단은 주식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연초보다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또 올해 증시에서 금리, 물가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됐던 매크로적인 변수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였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연초에 걱정했던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미국의 고용도 견조하고, 물가도 생각보다 엄청 폭등하는 모습은 또 안 보이면서, 어쨌든 물론 이제 헤드라인 CPI는 잡히지만 여전히 코어 CPI는 좀 높은 편이라고 이제 지적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뭐 경착륙 우려 이런 건 연초보다 많이 완화된 상태이긴 한데요. 그럼 미국의 올해 하반기 이후에 그 실물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사실 미국은요, 이제 약간 리세션이어도 마일드 리세션일 거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보면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견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미국이 사실 리세션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좋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아까도 이제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왔지만은 미국 정부가 사실은 연초부터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뭐 칩스 앤 사이언스 엑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산업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지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 특히 이제 이런 관련된 보조금이 집중되는 산업들은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업황이 좋은 제조업에서 사람을 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제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이외 지역의 경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지표를 더 열심히 보는 거 아시겠지만은 한국과 실업률이 얼마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미국 실업률 하면 대부분 다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미국이 좋아지면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그 낙수 효과가 우리나라까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지표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이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 사람들이 고용을 하면서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이거든요. 이 얘기는 그 낙수 효과가 과거와는 달리 다른 지역이나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그 사실은 수혜로 오른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가가. 그래서 뭐 반도체도 사실 좋아졌고 2차 전지도 좋아졌는데 중요한 거는 주가는 오르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그렇게 좋은데도 중국 경기는 지표상으로는 회복을 못하고 있고 미국이 그렇게 좋지만 유럽도 사실은 회복이 상당히 좀 둔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와는 지금 상당히 좀 다른 궤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실물 경기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도 올해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나면서 연초에는 되게 그 리오프닝의 수혜가 뒤늦게 중국에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전망이 많았는데 여전히 중국은 뭐 부동산 부채의 부담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 그 실물 경기 회복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 경기의 올 하반기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중국은 이게 강한 회복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뭐 제가 미국은 지금 현재 산업 보조금을 주면서 제조업 관련된 투자를 늘리면서 지금 경기가 선순환을 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미국은 뭐 최근 한 3, 40년간 제조업 투자를 굉장히 게을리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뭐 물품들을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주고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소비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경제가 꾸려졌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소비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중국에 지금 있는 공장들이나 설비는 이제는 사실은 과잉 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 설비가 아무리 생산을 해도요, 그거를 사줄 사람이 이제는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관세가 너무 올라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 거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미국에서 이제 뭐 수입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은 지금 지금 중국은 미국과 달리 어떻게 보면 과잉 투자에 대한 지금 해소 그리고 과잉 투자에 대한 구조 조정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중국은 과잉 투자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경기 부양을 하기에도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80이었던 설비를 60, 70까지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또 투자를 해버리면 과잉이 더 과잉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국은 미국과는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계속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할 거야. 중국이 경기 부양하면 좋아질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사실상 중국은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사실상 구조조정을 해야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어찌 보면 중국에 대해서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기대치를 섣불리 좀 긍정적으로 바꾸기에는 실물 경기 여건이 좋지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S&P 500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내지는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해보는 시간도 갖고 싶은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또 4% 선을 다시 좀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4% 선 위로 튈 때마다 좀 담아가는 관점으로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좀 많이 개인 투자분들도 미 채권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셨는데 미 국채 그리고 미 증시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채권은요, 이 자본 차익을 위해서 이제 투자하는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은요, 채권 금리에 따라서 이 자본 차익을 보기 위해 투자합니다. 굳이 만기까지 가져가지 않아도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냥 팔고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하시기가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 채권을 사시게 되면 만기까지 가져가신다고 하고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만기까지 가져가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워렌 버핏의 그 채권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장기채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사실은 3개월, 6개월짜리 단기채를 아주 많이 갖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기 때문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단기채를 사게 되면 5.5%의 만기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3개월 후에 5.5% 이자를 돌려주는 거고 6개월 후에도 5.5% 이자를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사실 투자는 개인 투자가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달러 배당을 받는다라는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런 형태의 투자가 맞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ETF나 내지는 자본 차익을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투자 형태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들은 사실은 매일매일 시세를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채권은 원래 만기까지 가져가게 되면 손해가 없는 자산인데 이런 경우는 손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그 이유가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채권 금리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면서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미국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아까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EPS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기업이익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사실상 PER이 지금 올라간 속도가 더 빨랐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EPS는 한 5, 6%밖에 안 좋아졌는데 이 PER, 결국은 주가 수익 배율이 한 16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배까지 올라갔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S&P 500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그때가 21배였는데요. 그때까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때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온 거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밸류에이션 PER을 봤을 때 이 PER의 역수, 그래서 PER을 거꾸로 하는 거죠. 10배면 10분의 1, 20배면 20분의 1.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밸류에이션이 20배라고 하면 20분의 1이니까 딱 5%겠죠. 근데 이 5%를 이제 어닝스 일드라고 해서 주가 수익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S&P 500의 주가 수익률이 5%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투자했을 때 미국의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5% 정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4%에 투자할래 아니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미국 주식에 5%에 투자할래라고 하면은 사실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고민 없이 나는 채권으로 가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연초만 해도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었고
그때는 사실 채권 대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거꾸로 되어서 사실상 채권과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큰 차이가 안 나는 상황까지 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좀 고려하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연초보다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일드갭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전통적으로 미국의 시장에 이제 주식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말씀하신 이 PER 역수를 한 어닝스 일드의 미국제 신용을 기준으로 이제 차익을 이제 계산하면 그걸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보통 이제 산정을 하시는데 역사적으로는 그게 5% 이 내외로 좀 등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좁혀지다 보니까 사실 월가 IB들의 뭐 지속적인 비관론을 사실 연초 이후로 이제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 상승한 과정에서 주식의 에쿼티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너무나 역사적 저점이다라고 이제 경고가 계속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좀 계속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좀 이제 약간 마이클 윌슨 같은 좀 이제 전략까지 좀 무한해진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다들 불안하다 했지만은 금리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움직이네? 그럼 주식으로 가도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피치의 이제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미국 금리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위쪽으로 틀려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지금 현재 상반기처럼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상반기 같은 장세가 좀 전개가 되겠지만 만약에라도 10년물, 30년물 금리가 위쪽으로 방향성을 틀게 되면 이거는 다른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걸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미국채 10년물 내지는 30년물 같이 좀 장기채 금리의 추이를 좀 잘 면밀히 관찰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실 또 제가 이사님 또 보고서를 잘 보다 보면 올해 5월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열린 주총에도 직접 이제 탐방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실제로 워런 버핏의 최근 뭐 몇 년간 투자 트렌드를 보면 뭐 애플에 대한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이제 늘리면서도 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주식에 대한 비중도 좀 꾸준히 놀리고 있었고, 일본 종합상사에서도 일본 국채를 통해 돈을 이제 일본 엔화로 조달해서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도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워런 버핏과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스타일의 투자를 보시면서 향후 3에서 5년간 뭔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런 버핏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뭔가 투자 인사이트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사실 최근 5년 동안 워렌 버핏은 이제 애플에 대한 투자만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애플이 최고의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플에 투자했던 이유는 일단은 미국 사람들이 어딜 가봐도 다 아이폰만 쓴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기술주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필수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주와 애플 투자만 사실은 계속 열심히 했던 그러니까 버핏이 작년부터 투자 수익 스타일이 약간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에너지 주식을 산다든지 그리고 이제 일본 종합상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 광구라든지 내지는 가스전이라든지 이런 좀 에너지 관련된 투자들을 많이 해서 지분 보유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작년부터 어찌 보면 국영대 주식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런 주식을 산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어난 약간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사실 직접적으로 생각을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약간 엿볼 수가 있는 게 이번 주총에서도 당신이 TSMC 주식을 작년 말에 많이 샀는데 사실 이번 1분기에 그 샀던 주식을 다 판 걸로 나왔더라고요. 너무 단타했다고 사실 말씀 나왔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은 장기 투자한다라는 사람이 TSMC를 왜 6개월 만에 다 팔았냐라고 했더니 나는 벌어질 수 있는 일과 그리고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미중 갈등이라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미중이 싸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대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좀 더 편하다. 그래서 일본 주식을 더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이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것이 나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것들은 이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나 내지는 이제 공급망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중장기화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워런 버핏의 투자 스타일이 최근 좀 갑자기 바뀐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들이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장기 인플레에 대한 좀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